잘 보내셨어요? 네. 공부 진짜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보험 계약의 요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보험자 그리고 보험자의 보조자들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죠? 그 보험자의 직접적인 대리 역할을 하는 보조자가 누구였죠? 보험 대리상. 그 보험 대리상은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 이행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험 대리상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32쪽 보험 대리상의 권한이 있었고요. 그 니은 보시면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저번 시간에까지 수업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33쪽 보험 계약자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자. 보험 계약자는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보험료에 1차적으로 보험료 지급 의무를 지죠, 그죠? 그리고 보험 계약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누구나 보험 계약자가 될 수 있고 대리인에 의해서 체결도 가능하다. 여기. 그리고 수인이 공동의 보험 계약자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돼 있죠, 그죠? 자, 보험 계약자의 권리가 제일 많아요. 보험 계약자의 권리. 첫 번째, 보험 정권 교부 청구권이죠, 그죠? 교부 청구권. 그 다음에 보험료 반환 청구권, 보험료 감액 청구권, 임의해지권, 그리고 보험 수익자 지정 변경권. 이거는 인보험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험 계약자가요. 그리고 의무. 1차적으로 보험료 지급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그 손해보험에서 손해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에서. 그리고 보험정권 교부 청구. 보험 계약자의 권리가 많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죠? 피보험자. 그리고 손해보험, 인보험. 자,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죠, 그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보험 이익의 주체예요. 피보험 이익의 주체. 피보험 이익이 뭐였죠? 피보험 이익은요, 보험 목적의 보험 목적을 경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 바로 피보험 이익입니다. 피보험 이익의 주체가 되고,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자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인보험에서는요. 인보험에서는 사람의 생명 그리고 신체를 보험에 붙여진 자 바로 피보험자가 되겠죠. 그러면 권리 보겠습니다. 권리. 피보험자는 손해보상 청구권이 있고 손해보험에서, 그리고 보험 위부권이 있는데 보험 위부권은 해상보험에서 주로 피보험자의 권리입니다. 피보험자가 행할 수 있는 권리인데 보험 위부권은 해상보험이라 했으니까 선박을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보험 사고가 났어요. 보험 대위권 들어보셨죠? 우리 대위권.
대위권은 누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죠? 대위권. 보험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어요. 보험자가. 그러면 보험 위부권은 피보험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위부권은 보통 해상보험에서 피보험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해서 전손이 났거나 전체 손실을 받거나 또는 선박이 사고로 인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 비용이나 수선 비용, 회복 비용이 선박의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겁니다. 피보험자가. 그랬을 때는 피보험자가 그 선박의 권리를 누구한테? 보험자한테 권리를 다, 선박의 권리를 누구한테 주냐면 보험자에게 권리를 이전합니다. 권리를 다 이전하고, 그리고 보험금액 전부를 청구를 해요. 보험자한테. 그러면은 한번 위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한번 위부권을 신청해버리면 이걸 중간에 철회를 할 수 없고 무조건 이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선박의 권리를 다 가져가고 보험금액 전부를 지금 보상해줬죠. 근데 배를 가져갔는데 배 안에 배의 가액이 보험금액 지급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이때 돌려주냐? 안 돌려준다는 겁니다. 보험자가 모든 선박의 권리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선박의 가치를 다 보험자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대위권은 뭐였죠? 대위권은 보험사고로 인해서 손실을 받는데 보험자가 그 손실난 보상을 누구한테 줍니까? 보상을 다 해주죠, 그죠?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이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권리, 그죠? 권리를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보험자가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위부권은 피보험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동의권, 이건 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권리인데, 사망보험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이때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만 계약이 성립됩니다. 타인의 그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 동의권은 누가 동의해줘야 된다? 피보험자가 동의를 해줘야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권리에서 계약 동의권이 권리를 행사하고요. 그리고 의무는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동의를 하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보험료 지급 의무, 손해보험에서는 2차적으로 보험료 지급 의무를 누가 집니까? 피보험자도 집니다. 그리고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손해 방지 의무 다 피보험자의 의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임보험의 경우는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를 지닌다. 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 보험 수익자는 임보험에서만 존재하죠. 그죠?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자.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보험 수익자 지정을 행사를 안 하고 사망해 버렸어요, 보험 계약자가. 그러면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럼 원래 처음 보험 수익자가 그대로 보험 수익자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 사고 생겼다. 그러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의 권리는 보험금 청구권. 자, 그리고 의무 있죠. 의무. 2차 보험료 지급 의무를 집니다. 어디서요? 임보험에서. 피보험에서는
보험료 의무를 지는 사람은 첫 번째는 보험 계약자죠, 그죠?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 의무를 지는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죠, 그죠? 피보험자. 그리고 인보험에서 누구예요? 보험 수익자예요, 그죠? 보험 수익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다 뭘 행사한 2차적으로 보험료 지급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건데 1차적으로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했을 때는 2차적으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보험료 지급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위험 유지 의무랑 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인보험에서 보험 수익자가 의무를 행사해야 됩니다. 위험 유지 의무, 사고 발생 통지 의무. 거기 권리와 의무를 표로 지금 일목요연하게 나타내져 있죠, 그죠? 그거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의 목적 들어갔습니다. 그럼 보험 계약의 요소에서는 보험 계약 관계자들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자, 보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보험 목적. 보험 목적은 손해보험이냐 인보험이냐에 따라서 보험의 목적이 달라지죠. 그죠? 보험 사고 발생의 객체. 보험 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손해보험에서는 경제상의 재하. 경제상의 재하면은 뭐 물건 있고요, 물건. 그죠? 물건. 또 뭐 있죠? 물건, 그리고 재산. 그럼 인보험에서는요, 사람의 생명, 자연인이죠, 그죠? 자연인의 생명과 신체가 바로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보험의 목적이냐 보험계약의 목적이냐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 이익이다. 피보험 이익. 보험계약의 목적은 여기 보시면 보험계약의 목적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 줄 좀 꺼주시겠어요?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보험의 목적이다. 보험계약의 목적이다.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은 다른 용어다. 그죠? 그러면 손해보험의 목적. 손해보험 목적. 경제상의 재하라 했으니 경제상의 재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상의 재하. 건물, 그죠? 건물, 그다음에 뭐 가옥, 그죠? 이런 것들 구체적인 물건도 있지만 구체적인 물건이 무채물도 있어요. 채권도 있고 책임도 다 손해보험의 목적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보험의 목적 나와 있죠, 그죠? 집합보험. 집합보험은 집합된 물건을 일괄적으로 보험의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죠, 그죠? 그죠? 집합보험의 목적 보시면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한다 돼 있죠, 그죠? 그러면 가족의 그 피보험자의 물건만이 아니라 집을 보험의 목적으로 가입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고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면 그 집은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다른 사용인도 물건도 있죠, 그죠? 그 물건의 손해도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가족과 사용인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 것도 되죠. 그럼 타인을 위한 보험도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그리고 총괄보험은 집합된 물건을 일괄적으로 보호의 목적에 가입을 했는데 물건이 수시로 교체가 됩니다. 창고, 뭐 가게, 백화점 이런 경우는 물건이 수시로 교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수시로 교체가 되니까 사고 났을 때, 그죠? 사고 당시에 현존하는 물건, 사고 당시 보험 사고 발생 시 현존하는 물건들도 다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돼 있죠, 그죠? 영업책임보험 목적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보험의 목적은 자연인, 사람의 생명, 신체죠, 그죠? 그런데 사망보험에서는 15세 미만자, 그리고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피보험자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이 판단을 할 수 있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피보험자로 할 수가 없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됐을 때 의사 능력이 있을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 능력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가 하나인 개인보험과 단체 구성원이 모두 피보험자가 되는 단체보험도 있다. 그리고 보험의 목적을 정한 이유는 보험의 목적을 정해야 보험료 산정을 하죠.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선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험의 목적을 보험 계약 당시 정해야 된다. 보험 계약할 때 보험의 목적을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험사고. 보험사고는 줄 것이면 돼요. 손해보험은 뭐라고 돼 있죠? 보험자가 보상할, 그죠? 보험자가 보상 의무를 구체한 사고. 그리고 임보험에서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구체화시킨 사고가 바로 보험사고입니다. 즉 피보험자의 생가사가 되겠죠, 임보험에서는. 그럼 보험사고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보험사고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우연성. 보험사고가 우연하게 일어나야겠죠, 그죠? 이때 보험사고가 우연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보험의 발생 시기, 방법, 발생 여부, 그죠? 발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불확정하면 된다. 그죠? 보험 계약 당시에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주관에 의해서 불확정하면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발생 가능해야 된다. 사고가 발생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해버렸거나 아예 보험사고 일어날 수 없는 사고는 보험사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험사고가 이미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났거나 보험사고 일어날 수 없는 사고일 때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나 당사자 상방 피보험자가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단 조건의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특정성. 보험사고의 범위를 보험 계약할 때 보험사고의 범위를 정해놔야 돼요. 모든 사고가 다 보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보험사고의 범위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고의가 아니야 돼. 고의가 그죠?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보험 사고에 대상이 있어야 된다. 적법한 사고여야 된다. 고의 사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그 보험자의 책임 의무가 개시가 되잖아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 의무가 지금 행사가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 보시면 양로보험 있죠, 양로보험. 양로보험을 보통 뭐 생사혼합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망보험이에요, 사실은. 근데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보험 기간 중에 사고가 없이 그냥 보험 기간이 종료가 되어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할 수도 있다 하는데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렇게 사고 발생이 없어도 보험 금액이 지급이 가능한 보험도 있다, 예외적으로. 그리고 보험료 나오죠. 보험료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보험료 거기 보면 기출이 계속 뭐 빵빵빵 돼 있죠. 기출이 보험료 별표 빵 쳐놓으세요. 보험료. 우리가 보험 계약은 쌍무 계약이죠. 쌍무 계약.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고,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죠, 그죠? 그래서 이때 보험료를 보험 계약자가 납입하게 되는데, 지급하게 될 의무를 가지는데, 보험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면 영업 보험료도 있죠.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순보험료는 장래에 보험 지급,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됩니다.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고요. 부가보험료는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보험자의 사업 운용비로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보험 광고비 있죠, 그죠? 광고비나 보험 설계사의 수수료 같은 게 사업 운용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험료 볼게요. 보험료의 1차 지급 의무자가 누구죠? 1차 지급 의무자가 맞습니다. 보험 계약자죠, 그죠? 보험료 지급 의무자. 그 1차적으로는 보험 계약자예요. 1차적으로는. 근데 2차적인 보험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은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할 때,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자와 보험금 청구권자 있죠. 보험금 청구권자가 다르면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에요. 알겠죠? 그럼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권자는 누구예요? 피보험자죠, 그죠? 인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권자는 누굽니까? 보험 수익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험금 1차적으로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 의무를 지지만 2차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일 경우에는 그 타인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보험료를 달라. 누가 청구하죠? 보험료 달라. 보험료 내라. 그렇죠. 보험자가 보험료 청구권을 가지죠. 소멸시효가 2년이다. 감액 청구하고 그다음에 반환 청구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험료 하고 있죠. 보험료 중요하죠. 자, 보험료 감액 청구. 보험료를
감액해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누가 청구할까요? 그렇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계약할 때 특별한 위험을 얘기해서 그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계약을 했는데 보험 기간 중에 그 특별한 위험이 동그라미 치세요. 소멸돼야 됩니다. 뭐 감소되거나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소멸돼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소멸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 위험이 얘기한 위험이 완전히 소멸되었을 때 계약할 때 나는 오토바이 타고 회사에 출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보험 기간 중에 이제 내가 오토바이 아예 팔아버렸고 도보로 회사 출근을 해요. 그럼 특별한 위험이 아예 없어졌죠. 소멸됐죠. 이럴 때는 보험료를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했을 때 보험료를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상하 가수원이 있는데 보험 금액이 2억이고 그 다음에 보험 가액은 1억 5천이다. 보험 계약 당시 그 가수원에 금전으로 산정한 평가했는 가치가 1억 5천인데 보험 금액은 얼마에 가입했어요? 2억에 가입했죠. 그럼 이게 초과보험이에요. 그 손해보험에서 이익 보면 안 된다. 이득 금지 원칙에 의해서 이때는 보험자가 보험 금액 감액하자라고 청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자는 그러면 보험료도 감액해줘 라고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했을 때 보험료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보험료 반환 청구. 보험료 낸 거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보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 동그라미 치세요. 무효일 때 보험 계약자, 비보험자, 보험 수익자, 계피수가 선의이며 동그라미 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그때 보험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도 중요하죠. 5번도 동그라미 좀 별표 좀 쳐주세요. 팡팡 줄 거 볼까? 보험계약자는 줄 좀 꺼주세요. 보험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의 보험료 줄 것이고요. 지급하여야 하는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밑에 줄 것이고 계약 성립 후 2월 경과 그 계약은 해제 줄 것이고 된 것으로 본다도 줄 거 주세요. 상법 조문 그대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약간 좀 변형해서 문제가 나와버리면 그때 헷갈리거든요. 해제된 것으로 한다. 해제된 것으로 추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거든요. 예, 그래서 그대로 조문은 그대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보험료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한다. 그 5번의 보험료 지급과 지체 효과 그 중요하고요. 6번에 계속 보험료의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한다. 보험료 계속 보험료가 자 용어 정리 이거 먼저 하고 가야겠네. 용어 정리할게요. 이게 앞으로 지금 우리가 수업할 때 최초 보험료라는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최초 보험료, 그리고 또 제1의 보험료 조금 헷갈려요. 그리고 계속 보험료. 조금 이렇게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읓. 보험자의 책임을 개시시켜주는 보험료예요. 보험자의 책임. 보험자의 책임. 최초 책임. 보험자의 책임을 개시시켜줄 때 필요한 보험료가 바로 최초 보험료고, 제1의 보험료는 그냥 처음으로 내는 보험료예요. 처음으로 내는 보험료. 아니 그러면은 최초 보험료나 제1의 보험료 똑같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조금 뒤에 가면 약정에 의해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초 보험료는 언제든 제1의 보험료가 됩니다. 근데 제1의 보험료는 항상 최초 보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약 그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책임이 개시된 후에 제1의 보험료를 내겠다라고 보험을 약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약정하면 벌써 책임이 개시되고 제1의 보험료 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게 최초 보험료가 됩니까? 아니죠. 책임 벌써 개시됐다고요. 그럼 이거는 최초 보험료가 아니라 뭐죠? 제1의 보험료고, 제1의 보험료이면서 책임이 개시된 걸 계속 유지시켜 주니까 뭐죠? 계속 보험료. 그래서 제1의 보험료도 되고 계속 보험료도 되는 거,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계속 보험료는 기억 계속보험료는 개시된 보험자의 책임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보험료가 바로 계속보험료다. 그래서 요거 용어를 조금 이해하시고 계속보험료의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볼게요. 보험료가 약정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계속보험료예요. 계속보험료가 약정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는 그 줄 거 주실까요? 상당한 기간,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최고 줄 거 주세요. 최고하고 그 최고한 기간 내에도 지급이 되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 해지할 수 있다. 해지. 7번 보험료의 체납과 보상의 공지. 보험자가 이제 보험사고 발생해서 보험금을 이제 지급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때 보험료 지급받지 않는 보험료가 있어요. 아직 보험료 잔액이 있어요. 미수 보험료라고 하면 되겠죠. 지급받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그 보험료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도 보상할 금액에서 뭐 할 수 있다? 공제하고 보험 금액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뜻인 거예요. 그 8번도 별표 좀 쳐주시겠어요? 최초 보험료 나죠. 보험자의 책임 줄 거 주시고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뭐 언제 최초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최초 보험료가 보험자의 책임을 개시시켜주는 보험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정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약정하지 않는 한 무조건 최초 보험료가 바로 보험자의 책임을 개시시킨다. 그 뜻인 거예요. 그대로 문장 그대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 보험료가 간념상 불가분의 것으로 인정하여 이것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이 보험 기간 중에 이제 소멸하더라도 그 받지 아니하는 보험료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다 전액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보험료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다 지급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보험 금액 볼게요. 네. 보험 금액. 자, 손해보험은 보험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죠, 그죠? 부정액 보험이죠. 손해보험은 맞죠? 손해보험에서는 부정액 보험이고 그 생명보험에서는 사망보험일 경우 정해지죠. 금액이 딱 5천만 원, 뭐 1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액보험이죠, 그죠? 거기 한번 손해보험에서는 당사자가 정한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손해보상 책임의 최고 한도액이다. 손해보상 책임의 최고 한도액이 바로 보험 금액이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이 있습니다. 보험가액. 보험가액이 있으면은 이거는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에요.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했는 금액이 바로 보험가액이에요. 그리고 보험 금액은 손해 그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 금액을 정해야 됩니다.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그래서 이득 검지의 원칙이라는 거죠. 과소원의 가치가 1억 5천만 원이면 이게 보험가액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피보험 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했는 게 1억 5천이면 1억 5천 한도 내에서 보험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 이 보험 금액은 사고 났을 때 손해 났을 때 보상해주겠다, 보상을 책임지겠다, 그치? 보상 책임지는 최고 한도액이라는 거야. 이거는 당사자 간에 계약할 때 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험 금액. 그리고 생명보험은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이 바로 보험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보험 금액 지급 의무자. 보험 금액을 누가 지급해야 되죠? 보험자가 지급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보험 금액이 뭐 이제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간에 약정을 했으면 그 약정한 기간 내에 보험 금액이 지급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 사고 났죠, 그죠? 보험 사고 났으면 계피수의 보험 사고 통지를 받아요. 사고 발생 통지를 받습니다. 통지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 금액을 정하고 그리고 정해진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그 예외적으로 양로보험은 사고 발생 없어도 보험기간 종료하면 보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예. 보험금액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 측, 그죠? 보험계약자 측이 보험금을 청구하죠, 그죠? 그리고 뭐 보험료 반환 청구도 하죠, 그죠? 보험료 반환 청구도 하고 보험금액 청구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있죠? 이런 것들 보험계약자 측에서 청구하는 건 3년, 보험자 측에서 청구하는 거는 2년. 보험료 청구권. 면책 보험 금액을 지급해야 될 책임이 없어지는 사유가 있습니다. 계피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로 생겼을 때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전쟁, 기타 변란 이런 것도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없는데 중대한 가실하고 전쟁은 약정을 할 수가 있어요. 중대한 가실과 전쟁, 기타 변란은 서로 이제 보험 당사자 간에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의는 무조건 면책. 고의는 약정 같은 거 할 수 없어요. 무조건 면책. 감액 청구하고 반환 청구 좀 전에 보험료 할 때 설명드렸죠, 그죠? 보험 금액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나요? 보험자가 할 수 있죠, 그죠?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 보험 금액 줄이자, 감액하자라고 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 반환 청구는 보험 사고 발생했는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이유가 없는 면책 사유가 생겼을 때는
근데 미리 벌써 보험금이 지급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려달라고 보험자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보상액의 공제. 좀 전에 했던 보험료 할 때 했던 뭐 보험금 지급 오면 발생했지만 체납 보험료 있으면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보상해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보험 가액 나왔죠. 보험 가액, 보험 금액, 보험금 요거 구별해라는 뜻이에요. 보험 가액은 피보험 이익의 가액이죠. 보험자가 지급할 법률상 최고 한도. 그럼 보험 금액은 손해보상 책임의 최고 한도. 보험금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죠. 보험금, 보험금,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기간하고 보험료 기간하고 구별해야 되겠죠. 보험기간. 보험기간, 보험계약기간. 보험계약기간은 보험자의 책임,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기간이에요. 보험자가 보험을 책임을 지는 기간, 즉 위험 부담 책임 기간이죠. 위험 부담 책임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끝날 때까지 기간이에요. 그러면 책임진 기간이라서 책임 기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뭐죠? 담보, 그렇지. 담보 기간이다, 부보 기간이다. 그리고 위험 기간도 있네, 그죠? 위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험 기간은 보험자의 책임 기간이니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책임이 언제 개시되죠? 최초 보험료가 지급된 때부터 개시되는 거죠. 책임이, 그죠? 그래서 책임을 지는 기간, 보험 사고, 계약상의 보험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시기, 책임을 져야 되는 시기가 바로 보험 기간이에요. 그럼 보험료 기간은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위험 측정, 위험 측정 단위 기간이다. 즉 보험료 내는 기간이죠, 그죠? 쉽게 설명하면. 그리고 보험 계약 기간은 보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는 기간이에요. 보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는 기간이 바로 보험 계약 기간이다. 계약이 유효 존속.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 계약 기간하고 보험 기간하고 일반적으로는 같아요. 같은데 특별히 약정을 정해서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약정을 정해서 소급보험하고 그 예정보험은 뒤에 가서 할 건데 이런 거죠. 보험을 언제 계약했냐면 요때 보험을 계약했어요. 요때 보험을 계약했는데 보험 기간 책임지는 기간은 이 앞으로 소급해서 계약은 이때 체결했지만 앞으로 소급해갖고 요때부터 책임을 지겠다. 보험 기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험 기간이 이게 보험 기간이고 보험 기간요. 보험 기간이 보험 계약 기간은 언제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보험 기간이 계약 기간보다 어때요? 더 길죠? 근데 그림이 좀 이상하나요?
보험 계약은 요때 했는데 보험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인해서 보험 책임지는 기간은 이 앞으로 소급해서 언제부터 이때부터 책임져라 해서 보험 기간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예정보험 있죠. 예정보험. 예정보험은 그 선박 운송보험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때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때 보험 계약 기간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는 건데 보험 책임지는 기간은 언제부터? 요때부터 보험 기간이 되는 거예요. 요때부터. 그러면 계약 기간이 지금 더 길죠? 그죠? 계약 기간이 더 길고 책임지는 기간이 더 짧죠? 그죠? 이렇게. 약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뒤에 가서 다시 할 겁니다. 보험료 기간은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위험 측정 단위 기간이다. 그 위에 올라가시면 보험 기간의 의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 기간, 담보 기간, 부보 기간이라고도 한다 했죠. 그러면 보험자는 요 보험 기간에서만 책임을 지잖아요. 그죠? 보험 기간 전, 보험 기간 후에는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죠. 근데 다만 고 있어요. 다만. 보험 사고가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해도 보험 기간 경과 후에 손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나무특약을 가입하거든요. 나무특약을 보통 2월 달에 이제 나무특약을 가입해서 한 해가 끝나요. 한 해 끝나고 그 다음 한 해 더 플러스 돼서 1월 31일에 보통 이제 보험 기간이 끝나거든요. 보험 기간이. 그러면은 나무특약 가입해서 손해가 이제 뭐 하재로 그죠? 이때는 1월 달에는 태풍도 안 오고 그런 거 없으니까 하재가 언제 났냐면 1월 20일 날 하재가 났어요. 일단은 보험 기간에 들어갔죠. 사고 발생은. 근데 손해는 언제 났냐면 2월 3일 날 났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보상해 준다 그 뜻인 거예요. 사고는 보험 기간 중에 났지만 손해는 보험 기간 경과 후에 났을 때는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7번 피보험 이익 볼게요. 중요하죠. 피보험 이익. 손해보험 계약의 중심 요소다. 보험 사고, 보험료, 보험 금액, 피보험 이익. 손해보험의 중심 요소인데 특히 인보험에서는 없잖아, 그죠? 손해보험에서만 그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죠. 피보험 이익이 중요한 위치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손해보상도 피보험 이익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바로 이득금지의 원칙. 이득을 주려는 게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겠다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피보험 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 하고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된다는 거죠.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안 된다라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그죠? 보험계약의 성립. 자,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라고 청약을 하면 보험자는 이때 뭘 하죠?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죠. 이때 어떤 요식을 필요로 합니까? 아니죠. 어떤 요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청약과 승낙만으로 보험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되는데 보험계약자가 이때 청약을 할 때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면서 청약을 해버립니다. 청약을 합니다.
그러면 승낙하기 전에 청약을 했고 그 승낙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했을 때 여기 납입했을 때 승낙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요쪽 그냥 청약을 한 게 아니라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했습니다. 그러면 납입한 때로 인해서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를 발송해야 됩니다. 승낙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죠? 근데 이거를 해태하고 납부 통지를 안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승낙한 것으로 본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기 손해보험의 경우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상당액 또는 전부 일부를 지급받은 때 다른 약정이 없는 며칠 내에 30일 내에 상대방에게 납부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근데 임보험 같은 경우는 그럼 30일 내라는 것은 언제 날짜로 보냐면 임보험은 근데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신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내에 납부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은 보험료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부 통지를 해야 된다. 그 뜻인 거예요. 여기 보험료 지급을 기간이 기산일로 하지만 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럴 때는 신체 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성낙전 사고에 대한 보험 책임 요거 40쪽하고 41쪽이 페이지 40쪽하고 41쪽이 소급보험하고 성낙전 보호제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표로 이해하기 쉽게 좀 아까 전에 그 보험 계약자가 이 청약을 했잖아요. 청약을 하고 그리고 보험자는 승낙을 해야 되는데 그 납부 통지하기 그 30일 동안 텀이 있죠. 그죠? 맞죠? 그럼 요 상태는 지금 보험을 무담보 기간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 보험 계약자 측에서는 불리한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보호해 주는 게 바로 승낙 전 보호제도라는 거예요. 요때 그 승낙 전까지 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았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보험 계약자는 승낙하기 전에 보험 금전적인 이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험 계약자 측에 불리하게 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승낙 전 보호제도가 생겼는데 이거는 모든 보험에 다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소급보험은 이건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이제 정해지는 보험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승낙전 보호제도는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해야 되고요.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되고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거절할 사유가 없으면 승낙전 보호제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을 때 보험자는 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으면 승낙전 보호제도가 성립이 되는 거고 소급보험제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소급보험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요건. 청약 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승낙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급보험도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이것도 지금 승낙하기 전이에요. 승낙하기 전에 자 계약 승낙 보험자가 승낙해서 계약이 성립되어야 되냐, 보험자가 계약을 승낙해서 계약이 성립돼야 되냐, 안 돼도 되냐. 승낙전 보호제도는 보험자가 승낙을 하든 안 하든, 인수를 거절하든 인수를 하든 계약이 성립이 안 돼도 승낙전 보호제도는 무조건 어떻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급보험은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어야만 소급보험제도가 인정이 됩니다. 계약 성립 여부, 계약 성립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승낙 안 돼도, 계약 성립이 안 돼도 적용이 되고요. 소급보험은 계약이 성립이 오케이 무조건 돼야 소급보험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낙전 보호제도는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띱니다. 이거는. 그래서 강행법규예요. 강행법규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강제성을 띈다. 소급보험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 규정이고 강행 규정이다. 보험자가 법정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승낙전 보호제도는. 그리고 강제성을 띠느냐 마느냐. 그리고 보험 계약 당시에 사고가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면 이 승낙전 보호제도는 책임을 지냐? 안 집니다. 제가 그러니까 일부라도 내도 승낙전 보호제도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이게 청약할 때 벌써 이 보험 사고가 발생이 된 거예요. 계약할 때. 이거를 승낙전 보호제도를 계약 시 보험 청약 시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면 승낙전 보호제도는 그걸 책임지냐? 안 진다라는 거예요. 보험제도는 지지 않고 소급보험제도는 이 보험 사고 이미 발생했던 사고 보험 사고를 책임진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청약 당시에 청약 당시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거야. 보험 사고가 청약 당시에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이 난 거예요. 보험 사고 객관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청약 당시에. 청약 당시에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했는데 소급보험제도는 당사자 상방이 이걸 몰랐어요. 상방과 피보험자가 이 보험 사고 났는 걸 모르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당사자 상방이 몰랐다, 부지했다. 그러면 당사자 상방이 모르고 피보험자도 몰랐다면 계약 당시에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지만
소급 전 청약 전 보호제도는 당사자 상방이 몰랐고 피보험자가 몰랐다 해도 그 청약 당시에 보험 사고 났는 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럼 여기 제가 한번 줄 거 볼게요. 승낙전 보호제도에 보면은 두 번째 승낙전 보호제도의 적용 요건이 있죠, 그죠? 보험계약자 청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입돼야 되고,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된다. 요 적용 요건입니다. 그럼 소급보험은 여기 밑에 보시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보험계약 체결 전 어느 시점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보험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 보험자의 담보 책임 발생 요건이 있죠, 그죠?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 가입하는 경우는 보험계약은 무효예요, 무효. 맞잖아요. 내가 암에 걸리는 걸 알고 만약에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무효죠, 그죠? 하지만 소급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와 피보험자가 이걸 몰랐다면 유효하다. 그래서 소급보험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보험계약 성립돼야 이거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성립 안 돼버리면 보험자가 승낙을 안 해버리면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죠. 소급보험 효과. 계약 성립 전 당사자 간의 약정한 일자로 소급해서 책임을 지는데 피보험자나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고를 발생을 한 경우 그때는 무효라는 거지. 소급보험이라 해도 당사자 상방 피보험자가 몰랐다 그러면은 그 책임을 지는데 이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알았다면 무효라고 책임을 안 진다고요.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소급보험과 승낙전 보호제도 비교했는 글이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제가 표로 설명한 내용인데 소급보험이란 당사자 합의해서 보험계약 체결 전 어느 시점부터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보험인데 승낙전 보호제도는 청약가 플러스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 납입 플러스 청약 거절할 사유 없어야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승낙전 보호제도는 법률 규정, 강행 규정이다. 그리고 승낙전 보호제도는 보험계약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고요. 성립이 안 돼도 거절해도 거절 전 사고는 보상한다는 거죠. 단 청약 시 보험사고 발생 사실 발생했으면 어때? 그 발생했는 청약할 때 그 보험사고 났는 거는 보상 안 한다고요. 승낙전 보호제도에서는. 그 내용이 승낙전 보호제도는 청약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당사자 간의 부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소급보험은 보통 해상보험하고 운송보험에 적용이 많이 되는데 승낙전 보호제도는 모든 보험 다 법률적으로 그 사이에 승낙하기 전에 무보험 상태에 있는 거를 책임져라, 사고를 책임져라 그 뜻인 거예요. 말로 좀 장황히 풀어져 있어서 제가 표를 했는데 그까지 좀 쉽다 해야겠죠. 한 가지만 할게요. 그 소급보험제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해서 어느 체결 전 어느 시점으로 약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하기 전의 시점으로 그 수를 올라가도 돼요. 그 청약하기 전에 어느 시점부터 책임을 개시하는 걸로 약정해도 되는데 승낙전 보호제도는 청약과 동시에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청약하기 전에는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청약하기 전에 책임 개시는 보상하지 않는다 뜻입니다. 거기 마지막에 그 내용이에요. 좀 10분 쉬었다 할게요.